악어 때문에 홀을 잃는 골프 프로부터 캥거루에게 실격당하는 선수들까지, 여기 분노한 동물들이 골프 선수들의 대회를 망쳐버린 가장 미친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죠. 제가 절대 호주에서 골프를 치지 않을 이유입니다. 골프를 싫어하는 한 캥거루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이 아마추어 골퍼 2명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선수들이 즉석에서 열린 권투링에서 리듬감이 뛰어난 걸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멕시코 파티에서 피냐타를 치려고 해도 아마 엄청 못할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결국 그가 한 방을 날렸지만 골프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캥거루는 더 화가 나서 바로 땅에 쓰러졌죠. 다행히도 두 번째 카트에 있던 그의 친구가 상황을 보고 동물에게 곧장 달려들었고, 그 싸움이 정말 심각하게 번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플로리다가 얼마나 야생적인지 말한 적 있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 동물들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리즈버그의 한 낚시꾼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골프장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아올리고 있었는데 9피트짜리 악어가 물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악어가 달려들어 그의 손을 물어버렸고 둘은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악어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 연못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고 낚시꾼은 그 자리에 쓰러져 신음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올랜도의 병원으로 헬리콥터에 실려갔습니다. 남자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행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빌에 드는 낚시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호수에서 골프공을 주우려 다이빙 중이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며 수십 개의 공을 찾고 있었죠. 작은 부업이었을까요? 그러다 12피트, 600파운드짜리 악어가 물속에서 그를 공격해 그의 팔 전체를 물어갔습니다. 근처에서 소풍을 즐기던 간호사 5명이 뛰어들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악어는 나중에 사살되었고 그의 팔은 악어의 위장에서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너무 심해 의사들은 팔을 다시 붙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경고 하나 드립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골프장 동물들이 항상 거대한 덩어리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로리 맥길로이에게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작은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TPC 리버 하이랜즈에서 열린 쌈 라운드였습니다. 로리는 그날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파4 첫 번째 홀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주시했고 모든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연습 스윙 후 샷에 집중했습니다. 라운드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대담한 다람쥐 한 마리가 샷 라인을 천천히 가로질러 갔습니다. 맥길로이는 물러난 녀석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맥길로이가 안심한 순간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사회 메이저 챔피언 맥길로이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맥길로이도 웃었습니다. 아마 다람쥐도 속으로는 웃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다람쥐는 임무를 완수한 듯 재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로리 맥길로이를 방해하고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 맥길로이는 드라이브 샷을 실수했고 그 홀에서 보기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프로 선수라도 꿈을 가진 다람쥐와는 경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쯤 백조가 등장합니다. 위험있고 평화로우며 우아함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매우 자기주장이 강한 관중이기도 합니다. 골퍼는 샷에 집중하느라 거대한 위험의 새가 자신을 심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은 홀에 부드럽게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조가 이성을 잃고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듯 그를 쫓아 그린을 가로질러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조가 원래 우아한 동물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 백조는 아니네요. 그 퍼팅이 정말 백조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위험이 항상 기어다니거나 몰래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때로는 하늘에서 날아와 당신의 장비를 바로 노리기도 하죠. 2010년 혼다 클래식은 여느 대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계도 매끄러웠고요. 카메라도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죠. 그러다 매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새는 쥐를 사냥할 생각이 없었어요. 거친 러프에서 힘없는 설치류를 덮치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 매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죠. 바로 PGA 투어 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매는 몇 분 동안이나 마이크와 씨름하며 이게 정말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잡아당기고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정말 말이 되는 사냥감으로 돌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 동안은 맹금류가 오디오 기술자가 되려고 시도했다가 멋지게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단순히 잃어버린 공만 기다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당신을 사냥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마이클 팝코스키는 코네티컷 모이건선 골프장 7번 홀에서 친구 존의 갑작스러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미 보브캣이 그에게 곧장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광견병 동물이 등에 달려들자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존은 골프채로 때리려다 팝코스키가 다칠까봐 망설였습니다. 인간과 보브캣은 언덕 아래로 구르며 엉겨붙어 싸웠습니다. 모든 일은 단위에서 3분 만에 끝났지만 끝났을 때 팝코스키는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두피를 가로지르는 상처, 왼쪽 팔 중간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이빨 자국, 머리에 열한 개의 스테이플, 거의 찢겨나간 귓불, 그리고 온몸에 멍과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동물은 나중에 추적되어 안락사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광견병 양성 반응을 보였고 팝코스키는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공이 숲속으로 들어가면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워터 해저드는 많은 골퍼들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가 몰래 다가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한 뱀이 11번 그린 근처의 워터 해저드를 통해 극적인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클로즈업 화면이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물가를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른 뱀들도 코스를 가로질러 기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어 모든 웅덩이, 벙커, 잔디밭을 2번씩 확인하게 만듭니다. 뭔가 움직이면 도망치세요. 이제 이 코스를 지배하는 현지 주민들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그들이 깡충깡충 뛴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여성은 페어웨이 위에 서서 캥거루들에게 둘러싸인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의 고요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한 마리의 캥거루가 그 미소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동물이 달려들어 그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턱과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바로 호주입니다. 좋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만약 골프장 해저드가 벙커나 워터 해저드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플로리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10배는 더 야생적이죠. 특히 2017년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가 열린 베일에서 말입니다. 스마일리 카우프만은 파오 6번 홀을 따라 걸으며 다음 샷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를 읽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올랜도 투어에서의 또 다른 평범한 하루였죠.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악어가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땅인 양페어웨이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그의 생존 본능이 제때 작동해서 카우프만은 즉시 뒤로 뛰어 물러나며 클럽을 공격 자세로 들어올려 고대 동물과의 대결에 대비해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자기 뒷마당에서 무슨 대회가 열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흥미롭게도 전날에도 같은 악어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 없는 코디 그리브를 만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악어의 꼬리를 툭 쳤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악어는 슬그머니 물속으로 들어갔죠. 한편 스마일리 카우프만은 아직도 혼이 몸으로 돌아오길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해. 친구, 숨을 쉬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겉보기엔 해로워 보이지 않고 뒤뚱거리기만 하는 동물들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8년으로 돌아가서 고등학생 골퍼 아이작 쿨링은 한가로운 오후의 대회 중 페어웨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거위가 아이작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거위는 협상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거위는 날개를 활짝 펴고 목을 쭉 뻗은 채 마치 평생 이 순간만을 위해 훈련해온 것처럼 전속력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작은 도망치려 했죠. 현명했네요. 하지만 거위는 당신의 생존 본능엔 무관심합니다. 그 새는 그를 붙잡아 곧장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골프채들은 마치 누군가 가방을 폭파시킨 것처럼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거의 즉시 바이럴이 되었죠. 아이작은 페어웨이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위는 마치 무언가를 막 이긴 듯 그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거위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죠. 유명인 골프 대회에서 가장 무서운 관중들이 사실 골프를 보러 온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 보니 엄마 곰과 2마리 새끼가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더군요. 2024년 에지우드 타워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칸 센츄리 챔피언십에서
어미 흑곰과 두 마리 새끼가 대회가 흥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음식 텐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곰 가족은 두 개의 파3 홀에서 약 100야드 아래에 있는 습지도랑을 지나 마치 티켓이라도 있는 듯 코스를 느긋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새끼 곰들은 겨우 4-5달밖에 안 된 어린 곰들이라 아직 세상 물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곰들은 왜 이 많은 인간들이 작은 하얀 꽁을 구멍에 넣으려고 서 있는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레이크 타워에는 야생동물이 많지만 연예인 대회 중에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빼앗는 건 그건 오직 어미 곰만이 할 수 있는 강수죠. 좋아요. 인생 최고의 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6홀을 돌았는데 5 언더파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리더보드에 내 이름이 멋지게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선사시대처럼 생긴 파충류가 나타나서 내 골프공을 아침 식사로 삼겠다고 합니다. 앤드류 루프는 2014년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6번 홀이 찾아왔죠. 그의 공이 그린 위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는데 이구아나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루프의 공을 발견하더니 대박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흰색알이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손쉬운 식사였죠. 이구아나는 그걸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코로공을 이리저리 밀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깨져서 먹을 수 있는 게 나올 거라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이구아나는 포기하고 정글로 다시 달아났습니다. 루프는 공을 되찾았고 관중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구경거리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TPC 소그레스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바람, 압박감, 그리고 17번 홀의 악명. 높은 아일랜드 그린수만은 골프공을 삼켜버린 그곳이죠.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버릇 나쁜 갈매기입니다. 때는 1998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었습니다. 브래드 페이블이 17번 홀에 섰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골퍼들의 꿈에까지 나오는 바로 그 홀입니다. 그가 샷을 날렸고 완벽하게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약 10초 동안은 완벽했죠. 그러다 갈매기 한 마리가 그의 공 옆에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호기심을 보였죠. 문제는 그 새가 날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공을 쪼기 시작했고 만져보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침 내내 이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그 새는 부리로 공을 집어들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지만 그만 미끄러져서 바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TPC 소그레스에 올 때 좀 더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좋겠네요. 내 얘기야, 깃털 달린 범죄자. 완벽한 샷과 완전한 혼돈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세 가바사가 그 경계선을 넘고 말았죠. 2024년 US 여자 오픈 개막 라운드에서 이세 가바사는 파3 12번 홀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윙을 했고 공은 완벽하게 날아가 그린을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단 몇 초 만에 한 마리 새가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날아들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모든 게 다 잘못됐죠. 공이 비행 중인 새를 맞췄습니다. 새는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모든 확률을 뛰어넘는 1조분의 1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새는 페어웨이를 건너기에 최악의 순간을 골랐고 가바사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불운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샷을 쳤습니다. 그 세 사건 이후에는 우주가 골퍼들에게 좀 봐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당신을 향해 기어옵니다. 이곳은 취리 클래식이 열리는 곳이며 한 가지로 유명하죠. 지난해 4월 폴 바르지안과 샘 스티븐스는 파3 17번 홀에서 있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티샷을 준비하며 루틴을 밟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티박스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다 자란 악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심지어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TPC 루이지애나에는 언제든 약 20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못에 살고 강둑에서 햇볕을 쬐며 마치 핀 위치를 확인하듯 코스를 돌아다닙니다. 가장 유명한 악어는 트라이포드였는데 오른쪽 앞다리가 없는 11피트짜리 전설로 2004년 코스가 개장한 이래로 이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18번 페어웨이 근처에 그의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트라이포드는 이제 없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취리히 클래식 선수들에게 작은 심장마비를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악어를 뒤로하고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귀여움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2013년 프레지던트 컵이 열린 뮤어필드 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미국 팀은 완전히 경쟁 모드에 돌입해 있었고 집중하며 몰입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홀에서 부단장 데이비스 러브 3세가 잔디밭의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끼 다람쥐였죠. 작고 무력하게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데이비스 러브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람쥐를 주머니에 넣어 챙겼고 미국 팀엔 새 멤버가 생겼습니다. 샘이라 불린 이 다람쥐는 비공식 마스코트 겸 행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지 본이 대회 도중에 다람쥐를 타이거 우즈의 어깨에 몰래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그 장면에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세미가 프레지던츠 컵을 우승시키진 못했어도 팀에게 뜻밖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골프장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게리 콕스가 홀을 진행 중일 때 검은 곰 한 마리가 깃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격적이지는 않았고 그냥 호기심이 많은 듯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콕스와 그의 친구는 곰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곰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곰은 그들을 따라 100야드나 떨어진 다음 홀까지 조용히 따라가며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 동물들에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2018년 8월 데이비드 앤드류스와 그의 일행이 17번 홀에 있을 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 곰새끼 두 마리가 그린을 가로질러 달려와 깃대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귀엽죠? 하지만 새끼 곰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몇 초 뒤 어미 곰이 나타나는데 훨씬 더 큽니다. 곧바로 모두 엄마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게 알래스카 야생동물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일과죠. 다음은 호주에서 골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캥거루 군단 전체가 당신의 페어웨이를 자기들의 고속도로로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빅토리아의 헤리티지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수백 마리의 캥거루가 끝도 없이 뛰어다니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골프 라운드는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다음으로 어프로치 샷을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자신이 먹잇감이 되는 일이라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2023년 이후로 에릭 반 루에는 분명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멕시코 오픈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 루엔이 공 옆에 서 있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수천 마리의 벌떼가 어디선가 나타나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은 쉽게 당황하지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곤충의 벽이 자신을 덮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적적으로 아무도 쏘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날개로 뒤덮여 검게 변했던 그 무서운 몇 분 동안 골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면 곤충 떼는 그저 작은 불편에 불과해 보입니다. 지미 워커는 2014년 크라운 플라자 대회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콜로니얼의 17번 홀 짧은 파사에서 그는 임팩트 순간까지 완벽하게 아이언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비행 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공이 하늘을 날던 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리플레이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다행히 에체가바스와는 달리 이 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저 털고 일어나 날아가 버렸죠. 워커는 완벽했던 티샷이 야생동물 때문에 멈춰버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곤충이 그냥 지나가는 것과 곤충이 당신을 노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14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그 차이를 깨달았고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5번 홀에서 그는 자신의 라운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빴죠. 이번에는 말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말벌이었습니다. 일반 벌의 3배 크기였죠.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호수에서 기어 나왔지만 살았습니다. 적어도 말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격하고 떠나버리니까요. 하지만 우리 목록의 마지막 생물은 아예 공격조차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짜증나는 짓을 하죠. 6달 된 여우 한 마리가 아주 독특한 범죄 특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골프공을 훔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사기꾼은 그냥 공을 집어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우는 골프공을 가지고 놀며 이리저리 튀기고 공중에 던지고 덮치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잃어버린 공들이 SP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이 털복숭이 작은 도둑은 어딘가 숲속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죠. 이 녀석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서 화조차 낼 수 없습니다. 대낮에 대담하게 활동하는 범죄의 달인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